과학기술 발전을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내세우시고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5년 10월 27일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 전당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하정복 총장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몸 가까이 모셨던 영광을 지닌 그날의 감격을 뜨겁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이 정말 요란하고 웅장하다고, 현대적인 과학기술 보고점이라는 것이 잘 알린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나라 형편이 어려운 속에서 과학기술 전당을 건설하였는데 여기에는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을 전진시켜 미래로 가려면 누구나 과학기술을 알아야 하며 과학기술을 알자면 과학기술 전당에 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 전당은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워내는 원정장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그날의 가르치심은 과학으로 전진하고 과학으로 비약하는 시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찬란한 내일을 앞당겨 오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웅지가 비껴있는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 안내 강의를 해드렸던 김충심 실장은 과학기술 전당으로 하루에도 수천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자료 열람 봉사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과학자, 기술자,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과학기술 전당은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의 중심기지, 대규모의 전자도서관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과 다른 나라의 선진 과학기술 자료들을 제때에 받아들이고 전국에 신속히 보급하는 고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과학기술 전당은 어디까지나 대규모의 전자도서관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1000여 대의 컴퓨터들을 더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대규모의 전자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몸소 과학기술 전당 준공식에 나오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햇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과학기술 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학기술 전당 운영을 잘해서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과학기술 강국화, 인재 강국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학기술 전당이 준공된 때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과학기술 전당으로 482여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정보 봉사를 받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공장기업소들이 과학기술 전당과 망으로 연결돼서 과학기술 자료 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기 전자열람실에만 해도 수천 명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현장에 있는 기사, 연구사들, 그리고 전문 연구기관들의 과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학기술 전당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효과를 높이고 전자열람 봉사의 진흥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에서 전당 홈페이지를 부단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당의 지방발전 2030 정책 집행을 위해서 시군들에 건설되고 있는 이 지방공업 공장들의 정상 운영과 원료기지 조성에 필요한 수백만 건의 과학기술 자료들을 보급하고 200여 개의 시군들의 전자자료 수학 체계를 도입해서 지금 이곳에서는 자료기지 구축 공정과 전자장소 관리 공정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 심의와 토론회, 발표회, 축전, 전시회 등을 널리 진행해서 다기능화된 과학기술 보급 고점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 전당을 찾아와 지식형 근로자, 앞날의 인재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다구쳐 나가자.
전체 인민이 일신분발하여 2024년을 자랑찬 균형적 성과로 빛나게 결속하자. 전면적 국가보험의 새로운 거저 국면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 인민경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평양 곡산공장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맛 좋고 용량가 높은 식료 가공품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리형민 부원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통합경영정보체계, 효소생산공정진흥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알사탕 윤신기로라를 합리적으로 개조해서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평양 밀가루 가공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여러 가지 기술력 진안도를 창안 도입해서 생산 토대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과자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탁기를 새로 제작 도입해서 제품의 질적 지표들을 개선했으며 올해의 파맛 과자와 살구시 양 과자를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제품들을 새로 개발해서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양 금속건재 공장에서도 공장기술연구소와 현장 기술자 기능공들과의 사업에 특별히 큰 힘을 넣어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건의 기술력 진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과 공장에서는 새로 이를 떠서는 지방공업 공장들과 농촌산림집 건설장들에서 요구되는 건제품과 식료 가공 설비 생산을 적극적으로 내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단촌 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당의 지방발전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 지방공업 공장들에 보내줄 설비 생산을 다구쳐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 사업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설비 제작을 책임적으로 선행시켜줘야 전국의 모든 지방공업 공장들이 완공과 설비들의 규모와 기술적 특성을 확정한 데 맞게 재련소에서는 제품의 기술적 지표를 철저히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혁신 사업을 힘있게 벌이면서 설비 제작을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습니다.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모든 것을 인민의 복리 증진에 지향 복종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또 맞들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제보들이 날로 늘어나는 속에 남포시 승마구락부가 새로 일떠섰습니다. 풍치 수려한 국사봉기술계 승마봉사기지가 꾸려짐으로써 시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며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자체의 힘으로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우리 시 승마구락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그 시 승마구락부에는 그 승마구역과 봉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마구역에는 그 폭이 18m에 1100여 m의 승마주로가 있으며 여기 안에는 보다시피 승마 훈련장과 승마 기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 휴식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기 그 봉사 건물에는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승마 지식을 보급해주기 위한 승마 지식 보급실과 그다음에 청량음료점, 그다음에 사진봉사실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남포시 승마구락부 준공식이 27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남포시당면의 책임비서 리재남 동지,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승마구락부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승마구락부는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태어난 종합적인 승마 봉사기지이며 당의 순간 뜻을 충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받들어가는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 마련된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승마구락부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훌륭히 일떠선 승마구락부를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국가 부흥의 가장 빛나는 시대를 이뤄나가는 당중앙의 령들을 충직하게 받들어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 관철을 위한 청진군에서 맡고 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날 승마구락비에서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사배지 문명을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환희가 넘쳐나는 속에 예술 공연과 축포 발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단위와 가정들에서는 특색 있는 럭화 환경을 조성해서 일터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꾸리고 보다 문화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송산 지도국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부지 면적이 작은 특성에 맞게 구획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원림 조성 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해서 자기 단위를 공원적인 일터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사무원들이 있는 그 특성에 맞게끔 1구역은 자기 사업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는 그런 장소로 조성하고, 그다음 2구역은 사업 과정에 쌓인 피곤도 풀고 정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수공원을 위주로 휴식구를 조성하고, 마지막 구역은 직경상으로 볼 때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좁은 구역이지만 지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고진 그저 60m 정도에 달하는 산폭교를 조성해 놨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자연의 휴식 공간에는 채색 수종들과 식물 초각들을 비롯해서 20여 종의 200여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동식 화대와 화분들도 조형적으로 배치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자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온실도 건설해서 실내 럭화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면서도 원림 럭화에 필요한 재배 식물들도 원만히 포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온실을 새로 건설하면서 나무 생산이나 간상식물 재배뿐 아니라 정업원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 접근, 이런 훌륭한 풍경. 지도국에서 올해 새로 건설한 온실은 면적이 500여 평방미터로서 여기에서 400여 종의 2,800여 개의 크고 작은 화분들을 자리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온실들에 있는 식물들은 다 화분에서 자라기 때문에 토양 관리를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반그늘성 식물들은 모래기가 우선 많게 해서 이렇게 뿌리가 충분히 내릴 수 있게 보장해주고, 물을 자주 주면 썩어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쁜 물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편 원림 럭화 사업에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평양시 상업직업기술학교의 실내에는 복도는 물론 강좌실을 비롯해서 매 방마다 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화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원들이 좋은 꽃모를 보게 되면 그걸 강좌에 가져다가 심고 가꾸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거충심 강좌장은 교내에서 심어 가꾸는 화초가 20종이 넘는데 12년간 화분 가꾸기를 해오면서 매 식물들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데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많이 터득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알록자소나 개발 선인장과 같은 이런 햇빛을 즐기는 이런 식물들은 창문 가까이에 화대를 설치하고 거기서 영양 관리를 하면서 수분 보충도 해주고, 그다음 유선화 같은 겨울에 잠자기에 들어가는 식물들은 벽돌을 비롯한 10도 정도 온도가 보장되는 이런 곳에 놓고 관리를 합니다. 흉천구역 미래동 제17인민반 신경화로 일의 가정에서는 관상적 가치가 있고 공기 중화 능력이 높은 80여 종의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매방들에 있는 화분을 다 합하면 그 수가 400여 개나 됩니다. 내가 식물을 쭉 가꾸면서 경험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가석은 꽃이 곱게 활짝 피게 하면서 색깔이 곱게 하는 거 있고, 천년 생물 활성제, 그다음에 나노 후견 영양제, 이거를 분무해주게 되면 아주를 많이 치고 잎이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하초가 어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얼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도 전에 들여놓으라고 어제 그저께 방 안으로 다 들여다 넣고, 바깥에 있던 거에 갑자기 방 안에 들어왔으니까 온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밤에는 창문을 닫아주고 낮에는 창문을 좀 열어줘서 공기가지를 시켜가지고 방 안 온도하고 화분에 순응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들의 대결 망동이 갈수록 악랄해지는 속에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원수들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의 의지를 안고 복수의 발원점인 신천 계급 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살인마들의 제약을 준열히 고발하는 계급 교양관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령문면 당위원장이었던 중종한 동지입니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것을 전쟁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면안의 인민들을 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켰고,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는 인민들의 후퇴 조직을 보장하고 뒤늦게 구월산으로 들어가다가 적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악착한 놈들은 중종한 동지의 코와 귀를 쇠줄로 깨고 등에는 빨갱이라는 글을 써붙인 다음 여기저기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젠날 천대받고 멸시받는 서장농이었던 자기를 나라의 주인으로, 한기면의 일꾼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한시도 잊은 적 없었기에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에 바친 놈들은 중종한 동지를 령문면 분주소 앞에 있는 나무에 목을 매달고 가죽을 벗긴 다음 그 시체마저 불 속에 쳐놓았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계급교양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두, 청창, 인두 등의 흉기들과 야수들의 만행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존심을 유물들 앞에서 참관자들은 미제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 물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죄의 힘을 모아 알아새긴 조선노동당 만세의 글발이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해마다 여기 신천계급교양관을 찾곤 하는데 이것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세대가 영원히 새겨야 할 불변의 교훈에 대해서 순간도 흐려지지 말아야 할 계급의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참관자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과는 절대로 한한우를 이고 살 수 없으며 피는 피로써 갚아야 한다는 멱사의 교훈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오늘도 새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미제와 감히 우리 공화국을 향해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도발 행위를 한 괴리 한국 쓰레기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멸족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4일 가자지대 중부에 위치한 한 학교에 공습을 가해서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또다시 살해했습니다. 공습으로 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1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50여 명이 부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가자지대 공보사무소가 밝힌 데 의하면 학교에는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어린이와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장마철 폭우로 인한 군물로 농업 부문이 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군물로 110만 톤의 벼가 못쓰게 됐으며 피해자 수는 수백만 명에 달했습니다. 나라의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군물로 농업 부문에서 식량 생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 알곡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디아의 동부 해안가 지역에 25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폭풍으로 수천 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열차 운행과 비행기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해당 기상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폭풍이 이동하면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견되며 이와 관련해서 14개 지역에 긴급 소개령이 발령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 과학기술과 농업생산이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고 과학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기초로 해서 발전하는 농업과학기술지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지구는 농업생산과 교통이 유리한 지역에 과학기술 연구기지와 생산기지, 농산물 가공기지, 종합봉사기지가 밀집돼서 과학기술과 생산, 가공, 봉사가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면서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서 발전하는 지역입니다. 나라마다 농업과학지구의 형성 방식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핵심 구역과 시범 구역, 확대 도입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지구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이 신속히 보급 및 도입돼서 그 성과가 또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높은 생산력으로 전환될 뿐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새로운 과학기술들도 많이 창조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농업과학기술지구에서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율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자원과 수요에 기초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농업 생산 방식을 선택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농업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도 이바지된다고 합니다. 농업과학기술지구는 농촌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서도 효과적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비롯해서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안개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늘은 평양시를 위주로 해서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특히 평양시에서 오늘과 같이 짙은 안개가 자주 꼈는데 26일에는 대동강구역과 강동, 삼속, 순안에서 오늘은 대동강구역과 륙포, 강동에서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주 안개가 끼는 원인은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안정하고 바람이 약하며 새벽과 아침에 대기 중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안개 형성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통운수 부문에선 사고가 없도록 안전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 라선시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자강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산발 쪽으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선 눈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와 소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 촌내, 금야를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대기 중의 상대 습도가 높아서 대기가 뿌옇게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악 지방으로서 19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겼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겼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불겠는데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0일에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선 2 내지 5cm의 눈이 내리겠으며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31일에는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11월 1일이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서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선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